AI와 크립토. 아마 이 두 단어와 같이 나오는 걸 들으면 솔직히 좀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을 겁니다. 뭐 자의식을 가진 AI가 탈중앙화된 조직을 이끌고 그런 공상과학 영화 같은 장면들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런 추상적인 담론에서 한 발짝 딱 벗어나서요. 이 두 기술이 만날 수밖에 없는 아주 현실적이고 또 구체적인 지점을 한번 깊게 파고들여 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결제, 즉 페이먼트입니다. 사실 이 모든 논의의 본질은 굉장히 단순한 질문에서 시작하거든요. 그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라는 별명으로도 유명한 투자가 스캇 멜커가 이런 말을 했어요. AI가 스스로 일하고 그 대가를 받으려면 대체 어떻게 돈을 주고받아야 하는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AI랑 크립토는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죠. 아, 듣고 보니 정말 간단한 문제네요. 예를 들어서 제 AI 비서가 다른 전문 AI한테 데이터 분석을 맡기고 그 대가로 뭐 한 0.1원 정도를 지불한다고 생각해 보죠. 우리처럼 스마트폰 뱅킹 앱 켜서 비밀번호 누르고 계좌 이체 이럴 순 없을 테니까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은행이나 카드 결제 시스템은요, 철저하게 인간을 기준으로 설계가 됐어요. 뭐 본인 인증 절차도 필요하고 은행 영업시간 같은 제약도 있고요. 그렇죠. 하지만 기계들의 경제 활동은 우리랑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국경도 없이 24시간 내내 1초에 수백만 건의 거래가 사람 개입 없이 그냥 자동으로 즉각적으로 일어나야 하거든요. 아, 기계들끼리 데이터를 주고받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지불하는데 거기에 인간의 승인이나 은행의 중개가 끼어들 틈이 전혀 없겠네요. 거래 하나하나마다 우리가 뭐 이체하시겠습니까? 버튼 눌러줘야 한다면 그건 자동화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거래 규모의 문제도 있어요. AA 에이전트끼리는 아마 0.001원, 뭐 0.00001원 같은 아주 작은 단위의 거래, 그러니까 마이크로 트랜잭션이 정말 무수히 많이 발생할 거거든요. 지금의 금융 시스템은 이런 초소액 결제를 대량으로 처리하도록 만들어지지가 않았죠. 아, 수수료가 더 나오겠네요. 네, 맞아요. 건당 수수료가 결제 금액보다 더 커지는, 그야말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그렇다면 인간의 개입이나 중앙기관의 승인 없이 프로그램끼리 직접 가치를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 자연스럽게 블록체인이 떠오르네요. 중개자 없이 P2K로 가치를 전송하는 게 바로 블록체인의 핵심이니까요. 네, 완벽한 대안처럼 보이죠.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고요.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면 결제는 사실 그 다음 단계의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이 남아 있거든요. 더 근본적인 질문이요? 네. 좋아. 결제는 그렇다 치고 그 AI가 정말로 일을 제대로 끝냈다는 건 어떻게 믿지? 이 문제입니다. 아, 신뢰의 문제군요. 이건 단순히 뭐 디지털 공간에만 한정된 얘기는 아닐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자율주행 배송 드론이 주문받은 피자를 우리 집 앞까지 정확하게 배송했는지, 아니면 농업용 로봇이 계약서에 나온 구역의 밭을 남김없이 다 갈았는지, 이걸 어떻게 증명하냐는 거죠. 정확합니다. 그 XYO라는 지리공간 데이터 프로젝트를 이끄는 마커스 레빈이 이걸 아주 재밌게 표현했는데요. 바로 로봇을 위한 작업 증명, Proof of Work for Robots이라고 불렀어요. 로봇을 위한 자국 증명이요? 네. 비트코인의 작업 증명이 엄청난 컴퓨팅 파워를 써서 내가 이만큼의 계산을 했다는 걸 증명하잖아요. 그것처럼 물리세계의 기계들도 자신의 작업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만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개념이죠. 와, 굉장히 직관적인 비유네요. 그러니까 나는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성공적으로 이동했다. 또는 나는 지정된 구역의 잡초를 99.8% 제거했다. 이런 구체적인 행위의 완료를 누가 확인해주지 않아도 신뢰할 수 있게 증명해야 한다는 거군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드론이 그냥 나 일 다 했어 하고 보고하면 그걸 믿을 수는 없잖아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XYO 같은 프로젝트는 독립적인 장치들의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방식을 제안해요. 예를 들어서 배송 드론이 목적지 B에 도착했다고 주장을 하면 그 주장만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목적지 주변에 있는 여러 독립적인 센서나 다른 기기들이 우리도 그 시간에 그 드론이 여기 있는 걸 봤다고 암호학적으로 서명해서 교차 검증을 해주는 거죠. 아, 여러 명의 독립된 증인이 나타나서 드론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일종의 알리바이를 만들어주는 거네요. 그렇죠. 일종의 디지털 알리바이인 셈이죠.
알겠습니다. 증명이 먼저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아마 듣는 분들도 저랑 같은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블록체인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고요. 그냥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로 작업이 여러 증인에 의해 증명되면 자동으로 코인을 전송해라. 이렇게 코드 짜두면 해결될 문제처럼 보이는데요. 왜 이게 충분하지 않은 건가요? 이론적으로는 완벽하게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게 어마어마한 장벽에 부딪혀요. 바로 비용하고 효율성의 문제입니다. 비용이요? 네, 기존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블록체인은 주로 가치 전송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즉, A가 B에게 얼마를 보냈다는 비교적 단순한 금융거래 정보를 기록하는 데 특화되어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AI와 기계 경제는 단순히 돈만 주고받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엄청난량의 데이터를 생성하잖아요. 드론의 전체 비행 경로, 초단위의 센서 데이터, 로봇의 작업 로그 같은 것들 말이죠. 그 증명 데이터들까지 전부 블록체인에 기록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겁니다. 이 모든 데이터를 이더리움 같은 기존 블록체인에 기록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같이 보는 거대한 공용 게시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네네. A다 B에게 동보냄 같은 짧은 메모를 붙이는 데는 약간의 수수료만 내면 됩니다. 하지만 드론의 수천 개짜리 비행 경로 데이터를 소설책 한 권 분량으로 출력해서 그 게시판에 압정으로 박으려고 한다면요? 아, 게시판 자리도 엄청나게 차지하고 그걸 또 모든 사람이 복사해서 보관해야 하니까 비용, 즉 가스비가 천문학적으로 비싸지는 겁니다. 데이터 하나 올릴 때마다 수만 원을 내야 한다면 경제 자체가 성립이 안 되겠죠. 결국 AI 경제에 필요한 건 가치 전송 기능뿐만 아니라 그 기반이 되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저장하고 검증하고 분석까지 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인프라라는 말씀이시군요. 기존의 블록체인이 금융을 위한 인터넷이었다면 AI 시대에는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위한 인터넷이 필요한 거네요. 네, 바로 그 지점을 XYO 같은 프로젝트들이 파고드는 겁니다. 이들은 단순한 가치 전송을 넘어서 데이터 자체를 중심으로 블록체인을 설계해요. 기계의 행위가 증명된 데이터를 위변조가 불가능한 상태로 기록하고 그 기록을 근거로 스마트 컨트랙트가 자동으로 결제를 실행하는 구조를 만드는 거죠. 이건 더 이상 금융거래 장보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실을 기록하는 거대한 신뢰 기록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이 진짜 현실이 된다면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뀔까요? 단순히 AI 비서끼리 정보 사고파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을 것 같은데요. 물리적인 세계로 확장될 때 그 변화는 훨씬 더 극적일 겁니다. 스마트 시티의 중앙 교통 시스템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시스템이 도로 상황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특정 구간이 막히기 시작하면 통행료를 동적으로 0.1원씩 올려요. 그러면 그 길을 지나가려던 자율주행차들은 실시간으로 이 정보를 받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판단하죠. 아, 스스로요? 네, 더 비싼 요금을 내고 빠르게 갈 것인가? 아니면 저렴한 다른 길로 돌아갈 것인가? 그 판단에 따라서 시스템과 직접 통행료를 협상하고 결제까지 순식간에 마치는 겁니다. 와, 인간 운전자가 내비게이션 보면서 아, 저길 막히네. 돌아갈까? 그냥 갈까? 이 고민을 도시 인프라랑 수천 대의 자동차들이 1초에도 수백 번씩 서로 직접 한다는 거네요. 물류 창고 같은 곳은 어떨까요? 거대한 물류 창고 안에서는 말 그대로 로봇들의 자유시장 경제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수천 대의 로봇들이 서로의 작업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비용을 주고받는 거죠. 예를 들어 30분 내 긴급 배송 딱지가 붙은 물품을 처리해야 하는 로봇이 있어요. 이 로봇은 자기 경로에 있는 다른 로봇들한테 아주 소액의 코인을 지불하면서 길 좀 비켜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거죠. 와, 깨지기 쉬운 물건을 든 로봇은 좀 더 부드러운 경로를 확보하기 위해 다른 로봇들한테 프리미엄 통행료를 지불할 수도 있고요. 잠깐만요. 그럼 응급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겠네요. 응급 의료 드론이 환자한테 최대한 빨리 도착하기 위해서 자리 비행 경로상에 있는 다른 상업용 드론들한테 돈을 주고 항로를 비켜달라고 뭐랄까 뇌물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기계들끼리 뇌물을 주고받는 경제라니 정말 영화 같은데요. 하하, 뇌물이라는 표현이 재밌네요. 정확합니다. 인간의 개입이나 중앙 통제 없이 기계들끼리 인센티브를 기반으로 자율적으로 협상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완전히 새로운 경제 생태계가 탄생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계경제, 즉 머신 이코노미의 핵심이죠. 정말 거대한 변화네요.
이 과정에서 블록체인은 단순히 돈을 주고받는 화폐의 역할을 훨씬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지점에서 블록체인은 기계들 간의 상호작용을 조율하는 일종의 조정 레이어, 코디네이션 레이어가 되는 겁니다. 누가 어떤 규칙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가? 자원 경쟁 같은 갈등이 생겼을 때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할 것인가? 그리고 그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 모든 것을 정의하는 공통의 약속, 즉 프로토콜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인간 중심의 신뢰와 관계에 기반한 금융 시스템에서 수학과 코드로 돌아가는 기계 중심의 경제로 전환되는 정말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 아닐까요? 수많은 회사들이 각자 다른 제조사의 로봇과 다른 시스템을 쓸 텐데 그걸 하나의 블록체인 프로토콜로 통일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마치 전 세계 모든 회사가 하나의 회계 프로그램을 쓰자고 하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물론 모든 기계가 단 하나의 블록체인만 사용하지는 않겠죠. 여러 표준과 프로토콜이 경쟁하고 또 특정 산업이나 목적에 맞는 블록체인들이 생겨날 겁니다. 중요한 건 그 개념 자체입니다. 중앙 서버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통의 규칙 위에서 개별 기기들이 자율적으로 상호작용하는 P2P 방식의 경제 모델이 가능하다는 거죠. 인터넷이 TCP/IP라는 공통 프로토콜 위에서 다양한 서비스가 꽃피웠던 것처럼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좀 정리를 해보죠. AI 시대에 크립토의 진짜 역할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투기 자산이나 가치 저장 수단 그 이상이라는 거군요. 네, AI 경제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운영체제, 즉 핵심 인프라로서의 역할입니다. 생각해보세요. AI 시대의 화폐는 인간의 돈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달러나 원화는 기계가 직접 코드를 통해 이해하고 실행할 수가 없죠. 기계가 스스로 규칙을 이해하고 신뢰하고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가능한 돈, 즉 프로그래머블 머니여야만 합니다. 크립토는 바로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태어난 기술인 셈이죠. 투자의 대상을 넘어서 완전히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술적인 기반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크립토를 주로 인간의 관점에서 이걸 사면 얼마를 벌 수 있을까라는 시각으로 봐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AI 시대의 크립토는 기계의 관점에서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효용성의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AI 경제의 혈액이자 도시의 신경망으로서 기능하게 될 테니까요. 결국 AI와 크립토의 미래는 자의식을 가진 AI 같은 화려한 상상이 아니라 누가 이랬고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며 대가는 어떻게 지불할 것인가라는 아주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당신이 앞으로 마주하게 될 변화의 핵심일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